좀 어렵긴 하죠. 어려운데 지금 더 어려운 거 할 거라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사실 진짜 GK 엔지니어 할 거 아니면 그냥 진짜 하이 레벨에서만 알아도 돼. 사실 지난주 거까지만 이해해도 한국 1%입니다.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어, 그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바닐라 프롬프 저런 약간 어마무시한 애도 사실 가장 기본 형태예요. 여기서 확장을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사실 뭐 지금 이 부분은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커피 컨스트레인트가 아니라 커스텀 게이트라는 거고, 이거는 사실 그냥 뭐 하려면 좀 길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컨셉만 이해하는 식으로 갈게요. 얘는 터보 플렁크라는 플렁크를 확장한 스킴입니다. 보다 보면은 막 이런 용어가 되게 많이 요거 다음에 바로 다음에 울트라 플렁크를 할 건데 뭐 터보 플렁크하고 울트라 플렁크하고 막 하이퍼 플렁크 있고 막 되게 약간 포켓몬 진화하듯이 막 이러거든요. 뭐 노바도 뭐 슈퍼노바, 하이퍼노바 막 이래요. 그래서 그냥 어떤 플렁크의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커스텀 게이트는 뭐냐면 아까 바닐라 플렁크가 QL에 A, QR에 B, QM에 AB, Q 아웃풋에 C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요. 지금 얘가 뜻하는 게 결국에 이 셀렉터들을 가지고 어디션 게이트를 할 것이냐, 멀티플리케이션 게이트를 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이 셀렉터들의 불값으로 이제 나타낸다는 게 바닐라 플렁크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러면은 요 텀을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져요. QLA AB 플러스 그냥 Q의 어떤 게이트라고 할게요. A.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우선은 고 예시부터 드릴게요. 그냥 Q에 불 게이트 같은 거를 추가할 수 있어요. 뭐냐면 뭐 불 게이트를 뭐 불 체크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 비트 그 디시리얼라이즈 하는 걸 수도 있고 디컴포지션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A 더하기 E B 이런 식으로 커스텀한 식을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게이트고 얘는 뭘 하는 애냐면 저희가 그 비트 오퍼레이션이 제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비트 디컴포지션이 비싸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V라는 애가 V3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비트고 플러스 V2에 2의 1승 1의
2의 제곱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즉 얘를 이제 비트 표현으로 하면은 여기가 뭐 0 또는 1인 어떤 값이 이제 v1, 2, 3고 이렇게 되는데 얘네를 이제 서킷에서 디컴포지션을 이런 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v3 플러스 2에 v2 더하기 v 2v1 아 이거 반대로 쓸걸 뭐 상관없으니까 얘는 다시 v3 더하기 2에 v2 더하기 2에 v1 더하기 2에 0 이거를 서킷으로 나타내려면 우선 사실 얘를 나타내는 뭐 A, 제로 뭐 이런 애들이 있어야겠죠. 뭐 얘는 0, 그다음에 뭐 A1은 뭐 아니다. A2는 A1 더하기 2 A0 A4는 A3 더하기 2A2 이렇게 하면 되나? 뭐 어쨌든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쭉 해야 될 거를 얘를 가지고 그냥 그 비트 디컴포지션에 해당하는 식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식들을 여기다가 박아 버려서 이거를 이제 키는 순간 그거에 대한 컨스트레인으로 이제 쓸 수 있다 이런 건데 뭐 이런 예시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일단 뭐 여기 지어도 될까요? 아 예. 뭐 적으려고 예. 그냥 비트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이었으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비트 표현한 거. 다 되셨나요? 사실 얘는 이런 것도 되는데 아까 제가 그 테이블로 이제 만든다 했잖아요. 사실은 여기가 이거 그냥 다 지워버리고 뭐 어떤 A 뭐 이렇게 있을 때 이 게이트를 통해서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결국에는 얘네잖아요. 거긴 사실 지금 A, B만 지금 그 바닐라 플렁크에는 그렇게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더 늘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이트가 QG라는 게이트가 플러스 오메가 2 인버스 A3의 X
이런 게이트는 뭘 뜻하냐면 만약에 요거였을 때 요거 잘못 썼어요. 죄송해요. A2의 오메가 X 3의 오메가 인버스의 X 이렇게 했다는 거는 오메가 X를 했다는 건 뭐 얘가 이제 뭐 오메가 0, 오메가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말은 A2에서 오메가 1에다가 하나 더 그 다음 로우인 얘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얘보다 하나 전 로우인 인버스니까 얘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즉 요렇게 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그냥 아론 CS든 뭐 바닐라 플렁크든 다 지금 한 줄씩에 대한 컨스트레인을 따졌잖아요. 근데 커스텀 게이트를 도입을 하면 이 테이블을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컨스트레인을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뒤에 말씀드린 룩업까지 연결이 되는데 사실 뭐 요거는 조금 그냥 하이 레벨로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되긴 합니다. 그냥 어쨌든 우리가 원래는 로우별로 체크했던 그 컨스트레인을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저 멀리에 있는 컬럼이랑도 이렇게 막 곱하고 더하고 할 수가 있는 게 커스텀 게이트의 그냥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비트 디컴포지션 같은 그런 연산에서 조금 효율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요게 조금 더 많이 쓰이는 유즈 케이스예요. 요게 이제 터보 플렁크에서 그 보여준 제시한 그런 개념이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사실 룩업이 거의 플렁크의 꽃이긴 해요. 그래서 룩업은 아까 이제 터보 플렁크에서 진화를 해서 울트라 플렁크가 됐어요. 얘는 뭐냐면 저희가 그 GK에서 되게 비싼 연산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트 오퍼레이션이나 뭐 GK 프렌들리 하지 않은 그런 해시들 그런 게 되게 비싼 연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 비트 오퍼레이션이어서일 수도 있고 멀티플리케이션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이런 애들을 미리 다 프리컴파일을 해서 값들을 다 써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시 값을 미리 다 연산을 해서 다 적어놓는 거예요. 어떤 테이블에다가. 그리고 내가 요 테이블에 요 값이 여기에 있냐를 체크를 그냥 실제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룩업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그거 전에 사실 제가 저번 강의에서 그 상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지금 해시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사실 이거는 지금 룩업이랑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근데 해시가 얘기가 나와서 그 프루버가 저희가 KGG 얘기할 때 어떤 당시 F에 대해서 커밋을 하고 어떤 U를 뽑아서 F, U는 V라는 걸로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그에 대한 프루프 파이를 넘겨준다. 요거 그래서 얘를 뭐 막 그 페어링으로 이밸류에이션을 한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를 넌 인터랙티브하게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해시를 쓴다 했었잖아요. 일단은 약간 잘못 전달된 그런 게 있어서 얘를 그래서
얘는 지금 인터랙티브한데 얘를 넌 인터랙티브하게 바꾸기 위해서 프루버가 이 U를 대신 뽑는데 그 U를 뽑을 때 조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해시 안에다가 넣어서 얘가 어떤 랜덤한 뭐 이거를 뽑을 텐데 이거랑 베리파이어도 알고 있는 퍼블릭 파라미터랑 같이 엮어서 얘를 U로 쓴다. 요 개념이었잖아요. 뭐 똑같이 뭐 파일을 주고 그때 얘를 뽑기 위해서 이 해시를 쓰는데 그래서 이 해시를 쓰기 위해서 GK 프렌들리한 포세이돈 해시나 이런 거를 쓴다라고 제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표현이고 사실 여기는 이미 서킷 안에서 서킷에 대해서 그 다항식으로 만드는 과정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해시는 굳이 GK 프렌들리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는 그냥 SHA-256 써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드밴스드한 얘기인데 GK EVM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사실 흘려들어 주셔도 돼요. 여기 제가 KGG에서 설명했던 거는 다항식이 하나였어요. 근데 GK EVM에서는 다항식이 거의 900개가 넘게 나와요. 900개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다 커밋을 해요. 900개를 커밋을 하고 즉 여기 프루버 베리파이어 그러면 여기는 뭐 어떤 점 하나를 딱 해서 이 900개에 대한 어떤 파일을 0부터 만약에 900개라 하면은 뭐 파일 900까지 900개의 프루프를 주거든요. 그럼 얘는 900번의 페어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코스트가 큰 연산이고 사실 그걸 위해서 일단 여기까지 얘를 프루프 하나로 주는 얘를 묶어서 어떤 큰 프루프 하나로 주는 멀티 오픈이라는 스킴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는 딱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딱 그 페어링 한 번만으로 가능해져요. 그렇게 해서 일단 베리파이어 코스트를 줄이고 근데 문제는 아직 프루프 사이즈가 너무 커요. 사실 이 커밋도 프루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써서 이밸류에이션 할 거니까 베리피케이션 할 거니까 근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GK EVM에서 뭔 짓을 하냐면 요 전체 과정이 이제 베리피케이션인데 이 베리피케이션을 베리피케이션 하기 위한 서킷을 짜요. 그게 이제 어그리게이션 서킷이고 그 말은 얘를 넌 인터랙티브 하기 위해서 바꾼 요게 파라미터 R은 U 얘를 이렇게 줬는데 얘가 어그리게이션 서킷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좀 이거는 어드밴스드한 내용이라서 일단 아셔야 될 거는 그냥 이런 단일한 커밋에 대해서는 굳이 GK 프렌드를 할 필요는 없다. 일단 요게 답이고 저희가 포세이돈 해시를 쓰는 이유는 사실 요거 때문이에요. 아무튼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이고 왜냐면 이제 저번에 약간 좀 뉘앙스를 잘못 전달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멀리 와버렸네. 일단 얘는 룩업이랑 크게 상관없던 내용이고요. 오씨 큰일 났다. 룩업 얘기 하나도 못했는데 우선은 룩업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막 해시나 이런 것들 비싼 연산들 즉 뭐 해시는 비싼 뭐 케찹 같은 GK 프렌들리하지 않은 그런 해시들 이런 애들을 미리 다 컴퓨트를 해놔요.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룩업을 하겠다. 이게 이제 룩업의 개념이었고 개념이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가장 간단한 예시가 룩업의 가장 간단한 예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컬럼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값들이.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바이트인지를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바이트는 8비트죠. 그러면 8비트짜리 00 8비트로 가능한 모든 애들을 다 컴퓨팅을 그러니까 연산을 해 놓는 거예요. 이거 8개짜리.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요 컬럼에 있는 애들이 여기 안에 어떤 값들이랑 단 하나라도 매칭이 되면, 즉 이 밸류가 여기에 존재하면 얘는 바이트인 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쓰는 거고, 이것도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워버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2, 1, 3, 1, 1이 있고, (1, 2, 3, 4, 5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1과 5의 이 A 컬럼에 있는 모든 애들이 1과 5 사이에 있는 숫자인지를 체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과 5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를 이렇게 다 써놓고 뭘 할 거냐? 아까 사실 퍼뮤테이션이랑 연장선상이에요. 첫 번째, 얘도 오메가 4까지. 너무 많나? 오메가 0승 마이너스 오메가 1부터 오메가 0승 마이너스 오메가 4까지, x의 오메가 4까지. 일단 수식 먼저 그냥 다 쓸게요. 그래서 A, 얘를 이제 또 인터폴레이션 한 방식이 이렇게 할게요. 이거 하기 전에 얘를 우선 어떤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지금 이게 그건데 제가 이 설명 빠뜨렸어요. 솔팅을 할 거예요. 뭐 컴공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솔팅 알고리즘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뭐 엄청 어려운 솔팅 알고리즘 쓴다는 게 아니라 특정 규칙으로 솔팅을 한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얘도 이제 이렇게 될 거고, A 프라임 X 마이너스 S 프라임 S는 0. A 프라임 S 프라임 X에 A 프라임 X 마이너스 A 프라임에 오메가 인버스의 X는 0. 이런 규칙으로 각각 A
프라임이랑 S 프라임이라는 컬럼으로 만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해보면 지금 여기 오메가 0승에 대한 거죠.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이 각각 x에다가 오메가 0을 넣으면 얘가 다 날아가서 1이 되죠. 그러면 여긴 0승 마이너스 S 프라임 오메가 0승은 0. 즉 그러니까 A 프라임의 오메가 0승과 S 프라임의 오메가 0승 얘와 얘는 같아야 된다. 첫 번째 규칙. 즉 그냥 첫 번째 로우가 같아야 된다. 두 번째. 첫 번째 로우가 아니 그리고 그게 첫 번째인 이유는 여기다가 사실 뭐 오메가 다른 거를 넣으면 얘는 0이 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메가 0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는 뭐 첫 번째가 아니어도 되는데 어떤 그 로우에서 얘랑 얘랑 값이 같거나 or 얘랑 그 전에 A 프라임의 로우가 같아야 한다. 이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솔팅을 해보면 일단 뭐 그냥 2 쓰고 그러면 2를 쓰면 얘는 같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같아야 되니까 2를 쓸게요. 그러면은 자리가 바뀌겠죠. 두 번째 얘랑 얘가 일단 뭐 같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건데 2는 없죠. 그러니까 1을 쓰면 돼요.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랑 그 전 거의 로우랑 또 같아야 되니까 1, 1로 쓰기 전에 1이랑 뭐 얘랑 바뀌었다고 하면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엔 또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S는 자연스럽게 이거 잘못됐는데 아니지 잘못된 게 아니지 3 얘는 굳이 바뀔 필요 없으니까 3, 4, 5인데 여기서 얘랑 얘랑 지금 같지가 않죠. 그러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5, 3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솔팅이 되는데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규칙으로 솔팅이 됐다는 거고 이 규칙을 요것도 이제 커밋을 할 건데 이 규칙을 지킨 어떤 솔팅을 했다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컨스트레인을 이제 넣은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룩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룩업은 지금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이 A의 모든 애들이 여기에 어떤 값이랑 매칭이 되는지 룩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가 뭔지 직접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이 이 S라는 테이블 안에 있냐 존재를 지금 체크를 하는 건데 우선 이런 조건으로 솔팅을 제대로 했느냐를 체크를 하는 거고 똑같이 이제 퍼뮤테이션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도 베리파이어가 감마랑 베타랑 감마를 뽑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여기는 아까보다 오히려 더 단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오메가 0승 플러스 베타 S 오메가 0승 플러스 감마 분의 A 이거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
또 똑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베타 A S 오메가 1에 감마 A 프라임에 싱 플러스 베타 프라임에 감마 부터 어디까지냐면 A 오메가 4승 플러스 베타 S 플러스 감마 A 프라임에 베타 S 프라임에 플러스 베타 까지. 즉 얘네들에 대해서 얘와 얘가 같지 않지만 뭐 얘는 같네. 뭐 이렇게 같지 않은 애가 있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은 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가 퍼뮤테이션이 됐다는 거는 얘가 어디선가 사라질 거고 다 사라져서 얘가 결국에 1이 되면 얘가 얘랑 퍼뮤시 됐다라는 걸로 바인딩을 할 수가 있어요. 요 개념이 룩업입니다. 딱 아까랑 그냥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이 랜덤 값 받아서 텀 분리하고 얘를 위아래다가 쭉 쓴 다음에 이게 1이 되냐 요걸로 이제 따지는 겁니다. 요게 룩업이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원래는 헤일로 2 쭉 다 나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막 진짜 이런 것들을 결국에 다 모아야 되는데 지금 이 울트라 플롱크랑 저희가 했던 KGG랑 사실은 뭐 어그리게이션이랑 이런 거 조금 있기는 한데 얘를 이제 하면 얘가 이제 헤일로 2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쭉 훑는 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혹시 여기서 이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바닐라랑 터브랑 울트라가 네. 그것들은 누가 누가 발표하냐고요? 뭐 누가 만든 터브랑 울트라 누가 제가 저자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게 막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대학교 막 뭐 암호학 뭐 이런 교수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저자는 잘 모르겠어요. 플롱키라는 게 있잖아요. 아 플롱키. 네. 그거는 어떤 플롱키는 플롱 그게 플롱키 2 그래도 막 1이 있고 2가 있는데 지금 헷갈리는 게 뭐는 어쨌든 앞에 얘가 지금 다항식 만드는 것까지가 이제 원래 RONCS랑 QAP 대신에 이 플롱키 C를 쓴 거거든요. 플롱크 더하기 프라이였나? 얘가 플롱키 2인가 그러고 원래 플롱크는 플롱키는 얘가 플롱크 플러스 KGG였나? 사실 플롱크 플러스 KGG가 곧 헤일로 2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헤일로 2는 울트라 플롱크를 쓰기도 하고 거기서 또 룩업의 그 종류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거기서 핵심은 사실은 리컬전인데 뭐 여기서는 조금 더 오래된 그런 방식이고 어쨌든 플롱키는 플롱크를 쓰는 어떤 한 스킴 중에 하나예요. 헤일로 2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네. KGG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프라이랑 IK 이것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어떤 각자 어떤 특성이고 언제 쓰는 일단 프라이는 에어랑 프라이랑 합치면 얘가 스타크가 되거든요. 얘는 애초에 타운곡선을 안 써요.
타운슨 안 쓰고 얘는 해시 베이스예요. 해시 베이스인데 그냥 특성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얘는 저희 막 그 GKVM 막 147분 걸린다 막 이러잖아요. 얘는 프루빙 타임이 조금 훨씬 적어요. 대신에 베리파이어 타임이랑 프루프가 매우 커요. 그러니까 그 컨트랙트에 올리기에는 너무 비싼 거죠. 그런 차이가 있고 IPA 같은 경우에는 얘는 타원 곡선을 쓰는데 얘는 페어링을 안 써요. 페어링을 안 쓰고 얘는 그냥 DLP로만 해요. 그냥 DLP 가정으로만 커밋을 해요. 얘는 그래서 사실 벡터 커밋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IPA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헤일로 2 중에서 IPA를 쓰면 그게 G캐시에서 쓰는 헤일로 2. 근데 저희가 말하는 그 KGG 버전은 거기에서 IPA를 떼내고 KGG를 넣은 방식이에요. 얘도 KGG보다 베리파이어 타임이랑 프루프가 더 커요. 그러면 지금 IPA 대신 KCG를 쓴 것도 둘 다 헤일로 2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네, 네. 그거의 혼동 같은 거 저도 근데 조금 혼동이 있기는 했었는데 헤일로 2가 지금 플롱크랑 그 KCG를 합친 거고 아 근데 이게 완전 1대1 매칭은 아니에요. 그냥 이거 플러스 이거는 무조건 이거 플러스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사실 조금 아니고 왜냐면 내부적으로도 이 뭐 플롱크도 뭐 울트라 플롱크 중에서 뭐 룩업은 뭐 플루컵을 쓰냐 뭐 어떤 룩업을 쓰냐 뭐 이런 것도 또 다르고 그냥 뭐 헤일로 2 스타일의 어떤 좀 스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칼같이 딱딱 나누긴 조금 애매해요. KCG를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배우는 거는 네. 그 베리파이어 타임 코스트가 베리파이어 코스트. 작아서 네. 이제 GK 롤업 같은 거에서 검증할 수 있을 것 맞아요. 온체인 맞아요. 온체인에서 프루프 사이즈도 작고, 네. 프루프 사이즈도 작고 연산량도 작으니까 온체인에서 되게 적합한 거죠. 그리고 룩업을 쓰면 네. 모든 값이 이제 프리컴파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왜 비싸요? 비싸냐고요? 아 우리 거? GK EVM? 이거 조금 어드밴스드한 개념이기는 한데 사실 막 그 케첩 같은 거 아니면 뭐 샤이 오륙 같은 거 그게 2에 256승이잖아요. 256비트니까 그거를 프리컴파일을 한다는 거는 2에 256승짜리를 프리컴파일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못해요. 사실 그래서 GK EVM에서 하는 거는 어떤 엑시큐션 트레이스를 받고 여기에 뭐 TX들이 뭐 이렇게 있고 여기서 뭐 해시 쓰고 막 이런 그 연산 과정들이 쭉 있겠죠. 그 과정들에서 요 해시 값들을 각각 집어 넣어 놔요. 이 TX에 대해서 해시한 값을 컴파일하고 여기서 쓰이는 값들만 여기다가 적어 놔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걸 직접 해시한 값인지에 대한 그 밸리디티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케착이라고 하면은 케착 서킷이 또 나와요. 그러면 사실 결국에는 케착을 연산을 하는 거기는 해요. 다만 이거를 EVM 서킷 하나에다가 다 때려 박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될 거를 여기로 이렇게 옮겨버린 거예요. 여기서 뭐 케착 서킷 이렇게 있고 EVM 서킷 이렇게 있고 그래서 사실 연산을 하긴 해요. 그래서 코스트적으로 엄청 줄일 수는 없어요. 룩업을 쓰더라도. 요거는 GK EVM에 대한 얘기. 인데 사실 그런 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이트 체크라든지 이런 거는 8바이트짜리 쭉 써놓고 거기 있는지 체크하는 뭐 그런 거니까. GK EVM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결국 케착이네요. 아니요.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이 캐착 있고 뭐 바이트 서킷 있고 모 서킷 있고 스토리지 있고 막 이렇게 쭉 하는 거를 슈퍼 서킷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근데 지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개의 커밋들이 나오거든요. 얘네를 아까 이 900개를 다 하는 거를 하나로 얘를 또 서킷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얘는 디그리가 21이고 얘가 26이에요. 아니, 26. 그래서 이게 겁나 커요. 그러니까 2의 26승. 그래서 여기서 엄청 오래 걸려요. 그 얘를 하나로 모아주는 여기서 제일 오래 걸리고 뭐 일단 이것도 오래 걸리긴 하죠. 21승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커스텀 게이트를 그냥 안 적으면 자기장 프롬프트에서 그냥 예를 들면 저희 RON CS에서 했던 그런 연산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연산에서 이제 그런 와이어를 떼가지고 이제 연산을 검증하는 거랑 그다음에 카피 컨스트레인트 검사하는 거두 개를 체계적으로 분리해낸 것 같은데 네네네. 그게 이제 연산이 더 늘어나는 느낌인데 게이트를 잘 구성을 한다면 이렇게 늘어나는 맞아요, 맞아요. 효율적인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연산을 그냥 커스텀 게이트 안 만들고 간단한 연산을 하면은 그 ROC에서 더 분리한 거 분리하냐고요? 아,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코스트가 적냐고요? 네, 그 기본적인 커스텀 게이트까지 안 쓰는 기본적인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론시스가 더 적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그 덧셈을 계속 리니어 컨비네이션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덧셈 게이트로 하나하나씩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비쌀 거예요. 사실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뭐 가장 큰 차이는 그 셋업을 유니버셜하게 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